안녕하세요, 임명환입니다. 오늘은 주제를 바꿔서 인물이 아니라 전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삼국지의 수많은 전투 중에서 제일 유명하기도 하고, 삼국지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것은 뻥 밀집도가 가장 높다는 건데, 그야말로 뻥이 뻥을 낳은 적벽대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삼국지를 사실 읽고 나면요, 적벽대전에 다이나믹한 얘기도 제일 많고 등장인물도 제일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게 적벽대전이에요. 전투가 더 있었으면.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나간중 또 한 번 칭찬하자면, 이런 마음이 들 때 작가가 정말 힘든 게, 하나 더 먹었으면 좋겠다고 할 때 하나 더 주면 맛 떨어지죠. 약간 모자란 듯 먹는 게 최고거든요. 근데 이게 작가가 이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근데 나간중 확 빼줘. 실제 전쟁은 오히려 더 많이 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역사를 비교해보고, 이 재밌는 얘기 왜 뺐지? 그게 작가의 천재성이죠. 그런 미련을 두게 하고 120% 느끼게 하고 딱 빠지는, 정말 규모만 갖고 따지면 관도대전 이런 거보다 오히려 큰 전투가 아닌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역사적 중요성은 중요한 전투가 맞아요. 왜냐면 삼국지의 전반부는 결국 조조의 화북통일기잖아요. 초강적 원소를 몰아내고 화북을 통일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남쪽을 정벌하면 천하통일이다. 이래서 승세를 몰아서 치고 내려옵니다. 여기서 형주의 주인도 아니고 형주의 기숙하고 있던 유비 세력과 오나라의 손권이 조조한테 이겨버리는 바람에 천하통일이 좌절이 되고, 유비는 이거를 기반으로 촉을 먹게 돼서 삼국지의 구도가 완성이 되니까 1라운드 끝나고 2라운드로 들어간다고 할까? 아니면 형성기를 꺼내서 이제 본격적인 삼국 쟁패전으로 들어가는 데서 벌어진 게 적벽대전이기 때문에, 나간중이 보니까 정말 중요한 전투인데 스케일이 좀 작단 말이죠. 그러나 역시 천재는 천재지. 세 나라가 여기서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좋잖아요. 역사적 배경, 현실적 필요성, 이게 만나서 적벽대전 스토리가 만들어집니다. 삼국이 다 등장하니까 세 나라의 주요 인물들이 다 등장해요. 뻥 밀집도뿐만이 아니라 인물 밀집도도 가장 높아요. 그리고 조조가 언제 이렇게 살벌하게 깨져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 뭐 나간중이 제대로 본 거지. 이거는 완전히 황금밭이야. 그러니까 마구 심자. 이게 뻥이 한두 개가 아닌데. 제갈량이 뭐 패서 배 타고 나가서 화살 10만 개 했다는 것도 뻥이죠. 이게 사실은 이게 아니고 안개가 끼니까 손권이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안개 속에서 이렇게 배를 쫙 시위를 하면서 막 북치고 그래가지고 조조가 그걸 보고, 아이고, 아들을 낳으려면 저런 놈을 낳았어야 되는데 이랬다는 거예요. 사실 전술이라는 걸로 보면 이거 대단한 거예요. 상대 군한테 어떤 기세를 보여줘서 압도하게 하는 거 참 중요한 전술인데, 소설로 영화로 보면 좀 싱겁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화살 10만 개 얻어오는 걸로 깔끔하게 끝내버렸죠. 나간중이 삼국지에서 정말 잘하는 게 한 사람한테 몰아준다. 정말 잘 써먹는데, 그 유명한 빠삐용 얘기도요. 스티브 맥킬 나온 빠삐용 영화 보면, 야, 인간이 어떻게 저러고 살 수 있지, 견뎌낼 수 있지 싶죠. 그 느낌이 맞아요. 그걸 어떻게 견딥니까? 빠삐용 얘기는요, 기아나 교도소에 있었던 전설적인 이야기가 몇 개 있어요. 누가 독방에서 뭐 10년을 살았대더라. 여러 사람의 얘기를 뽑아서 다 자기 얘기처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 얘기 여러 개를 섞어서 자기가 직접 한 것처럼 했죠. 이 빠삐용의 법칙이 삼국지에도 여러 번 적용되는데, 그 혜택을 가장 많이 입은 사람이 제갈량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왜 방통하고 뭐 법정이 합쳐졌다고 그랬는데, 이제 보니까 송곳것도 뺏어가는구만. 그 다음에 기도하고 무역풍이 분다.
사실 나 같으면 안 넣었을 것 같은데. 근데요, 제가 이거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소설을 보는 입장, 영화를 보는 입장에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아무 의미 없는데 문학적으로는 이거 중요하거든요. 삼국지의 성공 비결 중에 하나가 종합 선물 세트.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모르시는 게 조조의 그 채모, 수군지휘관 채모를 죽이는 거로 되어 있는데, 사실 채모가 진짜 조조의 친구였어요. 스파이로 가는 장각이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니고 채모가 진짜 친구여서 채모는 안 죽고 조조와 같이 위나라로 가서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삽니다. 아주 잘해줘요. 이게 충격적이지만 방통의 연한계도 뻥이고, 솔직히 하는 말인데 지금 우리가 부둣가에 가서 배 한번 보십시오. 그냥 놔둔 배이나 다 묶어놨지. 배를 누가 안 묶어놓습니까? 다 묶어놓지. 요즘은 타이어 같은 거 있어가지고 이렇게 부딪혀도 이게 하지만 옛날에 그거 다 이렇게 좌우로 묶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항구에 묶어놓은 거예요. 배는 다 묶어놓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미난 게 연한계 자체는 맞아요. 근데 그거는 계략이라기보다는 아주 훌륭한 정책이었어요. 왜냐하면 조조가 대단한 게요. 관도대전 끝나잖아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많은 리턴 매치를 하고 드디어 이긴 거잖아요. 보통 사람은 3년은 쉽니다. 죽을 뻔한 게 몇 번인데. 그래서 원소라는 강대한 적을 물리쳤으면 이제 좀 쉬자. 쉬었다가 체력을 회복해서 다음 작전을 하자 그럴 것 같은데 바로 시작해요. 이제 오나라를 정복한다. 거긴 수군이 있어서 안 되는데요. 저수지파고 호수에 가서 배 띄워놓고 군사를 훈련시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연한계, 배를 묶어서 뗏목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를 하여간 기가 막히게 뻥을 쳐가지고 전술적으로 묶어놨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황계의 고육책도 뻥인데, 황계의 고육책은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오나라는 사람들도 현실안주가 강한 데다가 당시 기록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영웅호걸이 주와 군에 퍼져 각지의 주인에게 충성한다. 이 주인도 족벌인데 말이죠. 그래서 군주와 신하 간에 두터운 관계가 없었다. 이게 뭐냐면 딱 봉건 시대에 왕은 위원장이죠. 나는 내 주인한테, 또는 영주는 독립적 권력을 가지고 당신은 위원장이지 무슨 왕이야. 송건이 뭐 황제가 돼봤자 자기한테 좋은 게 뭐 있어. 당신 대표로 항복해. 그럼 우리 그냥 이대로 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조조가 쳐들어왔을 때 항복하자고 그래요. 왜 싸워? 그런데 국가주의자였던 주유나 장소같이 손책을 따라다녔던 이 구신들은 싸우자 이러는 겁니다. 송건도 싸우자고 그런다. 조조 입장에서는 당연히 항복하자는 애들이 이기기를 바라고, 누군가가 나타나서 여기서 딱 돌 하나만 얹으면 항복인데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황계가 항복하게 편으로 돌아섰다 이겁니다. 아마 황계가 꽤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저울추를 바꾸는 하나의 돌이죠. 조조가 여기에 완전 흥분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계략에 넘어가지 않는 천하의 조조가 황계가 항복한다고 편지를 보내니까 의심은 했죠. 당연히 너 쇼 아니냐 이거. 나 솔직히 너 계략 같아. 서서가 나오죠. 서서가 축 사라지잖아요. 갑자기 원래 삼국지에서. 조조가 패한 원인은 뭐예요? 조조가 패한 원인은